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준 남자 정진입니다. 자, 첼시 전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 상대전적 1승 1패 소샤르와 투엘 시즌 3번째 맞붙는다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사실 소샤르 감독하고 투엘 감독은 지금까지 3번 마주쳤어요. 소샤르 감독이 임시감독 시절이었던 2년 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맞붙어가지고 그때는 소샤르 감독이 3대1로 이겼었고요. 그 이후에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만나서 파리향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1차전은 소샤르 감독이 이겼고 2차전은 투엘 감독이 이겼죠. 그리고 이제 첼시가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면서 투엘을 선임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샤르 감독하고 투엘 감독의 시즌 3번째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이 경기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전술적인 승부의 승자는 누가 될지 요거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간과 장소입니다. 일단 장소는 첼시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가 되겠고요.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 2021년 3월 1일 새벽 1시 30분. 그러니까 요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치러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심은 스튜어트 에텔 심판, 그리고 VAR심은 크리스 카바나 심판이죠. 스튜어트 에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대한 판정을 내는 심판 중에 한 명이에요. 경기당 파울이 22.64개로 전체 프리미어리그 심판 19명 중에 11위, 태클당 파울이 0.68개로 15위, 경기당 페널티킥이 0.36개로 9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프리하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59개의 경고를 꺼내들면서 전체 프리미어리그 심판 중에서 제일 많은 경고를 들었어요, 이번 시즌 동안에. 그래서 경기당 이제 경고는 4.21개로 1위. 요 기록이 얼마나 큰 거냐면 이제 2위인 크레이그 포슨이 총 3.73개 이제 경기당 경고를 꺼냈는데, 요 차이가 대략 한 0.5개 정도 되죠, 경기당. 근데 요 차이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이냐, 3.73개에서 이제 0.5를 제한 수준인 3.2개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고 순위로 따졌을 때는 대략 7위, 8위 정도, 11명 중에서 7위, 8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1위랑 2위랑 차이가 대략 0.5개인데 2위랑 7위, 8위랑 0.5개다 이러면은 상당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꺼내드는지,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경고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레드를 많이 꺼내는 심판은 아니에요. 레드는 한 번 꺼내서 11위, 공동 11위, 경기당 0.07개, 좀 중요한 결정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양팀의 이번 시즌 성적입니다. 유나이티드는 2위, 첼시는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당 2.12골을 넣으면서 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는 팀 중에 하나요. 요거는 이제 사우스햄튼이 좀 캐리한 게 좀 크긴 하지만요. 반면에 제 첼시는 이제 경기당 실점이 1개, 그리고 클린시트 11개로 유나이티드에 비해서 좀 많이 수비적으로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대야의 폼 저하가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이제 좀 창이 좀 강한 유나이티드, 그리고 방패가 좀 강한 이제 첼시, 이렇게 맞붙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팀의 최근 성적을 한번 살펴보죠.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나이티드는 3승 2무, 리그에서 안 좋은 흐름이던 거를 끊었고, 소시에다드하고 경기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뉴캐슬전에서 3대1로 이기면서 지금 흐름이 좋죠. 첼시 같은 경우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투엘 감독 부임 후에 경기 성적들이 대단히 좋은데,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주중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면서 1대0으로 이겼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이겨야 될 경기들에서 이기고 잘 치르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 양팀의 상대 전적입니다. 양팀은 리그에서 총 57번 만나서요. 첼시가 이겼던 게 18번,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이겼던 게 17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첼시 감독이었던 지금은 뭐 모우리노지만 그때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퍼거슨 감독님한테도 좀 압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첼시가 상당히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근데 유나이티드가 2번 이기고, 그리고 무승부 3번으로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는 유나이티드가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램파드 감독에 대해서 좀 강했던 소셜 감독의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투엘 감독이 새로 부임한 만큼 요 전적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투엘 감독이 상대 전적을 첼시 요새로 다시 끌고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양팀 매치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선 첼시는 지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5년간 리그 홈 경기에서 연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리그 홈 경기에서 졌으면은 그 다음 경기는 이기던지 비기던지 했단 얘기죠. 근데 지난 시즌 리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첼시 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첼시 4-0으로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25년간 기록이었던 리그 연패 없는 기록이 깨지게 되죠. 여기서 첼시가 유나이티드의 상대로 이걸 잘 방어해낼 수 있을지,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최근 3경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9년 2월 FA컵 경기에서, 그리고 19년 10월 리그컵, 20년 2월 리그에서 총 3번 이기면서 지금 약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4연승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요 전무후무한 기록, 이제 퍼거슨 감독님도 없었던 요 기록을 소시에다 감독이 과연 쓸 수 있을지, 요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막상 따내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첼시가 1986년 이후로 특정 팀에 대해서 홈 4연패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첼시 홈에서 4연패를 만들었던 팀은 1981년도부터 86년도까지 와포드가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홈에서 특정 팀을 상대로 4연패 기록이 없습니다. 참고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2연패 기록이 없다는 건 리그 한정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4연패 기록은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컵, FA컵 등 다양한 국내 컵 대회들도 다 포함한 전체 양팀의 맞대결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첼시가 지금 지난 3번의 맨유 상대 리그 맞대결에서
41번 슈팅을 해서 득점이 없어요. 네, 굉장히 저조한 이제 득점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정 상대 팀을 대상으로 4경기 연속 무득점은 이제 첼시가 1960년에 볼튼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첼시가 또 무득점을 하게 되면은 특정 팀을 상대로 4경기 연속 무득점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죠. 네, 첼시가 이 빈공을 얼마나 탈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첼시 입장에서 좀 보면요. 네, 투엘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첼시는 홈 3경기에서 전부 다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4연속 홈 클린시트는 2018년 1월이 마지막이었고요. 리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감독이 처음 부임한 이후에 홈에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한 감독이 유일하게 브랜든 로저스 감독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엘 감독이 두 번째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요것도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나이티드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2020년 2월 아까 말씀드렸던 첼시와의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 경기에서 이후 2대0으로 이겼던 경기 이후로 리그 원정에서 19경기에서 무패행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했던 거니까 지금 만 1년 가까이 됐죠. 13번 이기고 6번 비겼어요. 그 이후로. 이거는 역사상 유나이티드 원정 기록 중에서 최고 기록이고, 요 기록은 그 앞선에 있었던 2위 기록 1998년도부터 99년 사이의 기록 17경기 무패 기록을 2경기 앞서고 있어요. 근데 요 기록을 깼던 팀이 99년도에 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첼시가 이게 고춧가루를 부을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19번 경기에서 무패행진을 마감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은 20연속 무패의 재물이 될지, 요거는 또 살펴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유나이티드가 최근 이제 빅6를 상대로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번 시즌 빅6를 상대로 했던 경기들, 빅6라 하면은 뭐 맨시티, 첼시, 리버풀, 그 다음에 토트넘, 아스날, 요렇게 이제 클래식 빅6죠. 요 빅6를 상대한 경기에서 토트넘전 이제 1대6으로 패했던 경기에서 브루노 피케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골도 없어요. 그리고 뭐 레스터까지 포함해서 총 6팀, 6팀을 상대로 한 7경기에 대해서 지금 시즌 전체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해당 7경기 평균 평점 5.3점으로 굉장히 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유나이티드가 빅6를 그렇게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부진을 첼시전에서 과연 씻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양 팀의 이제 부상자랑 이제 경기 결정 명단을 좀 보죠. 첼시 같은 경우는 크게 부상자가 없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지금 경기에 못 나오는 게 확정이 되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티아고 실바가 이번 경기는 출전할 수 없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첼시는 스쿼드에 뭐 큰 이탈이 없어서 스쿼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탄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유나이티드는 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필존스랑 포그바는 계속 결장이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맥토미니, 반더백, 카바니는 아직 매치 컨퍼런스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 선수는 지금 출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훈련에 지금 맥토미니가 불참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소샤르 감독 인터뷰를 좀 기다려보죠. 그리고 뭐 제임스가 뭐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부상으로 중간에 나가더니 부상 지금 근육통 때문에 좀 아웃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타 같은 경우는 소샤르 감독이 지금 부상이 생겨서 한 몇 주간 이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상자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스 선수 중에 메브리 또한 어깨 쪽 부상 때문에 지금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뭐 메브리는 아직 1군 데뷔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딱히 넣진 않았어요. 자, 다음 첼시 전술로 좀 살펴보죠.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3-4-3을 베이스로 해서 좀 점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축구를 하는데 이 점유 축구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역시 윙백을 활용한 3-2-5 대형을 자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3-2-5 대형은 윙백이 전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백3 형태에서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와이드 포지션을 점하고 나머지 포지션들에서 중앙에 공격수 하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윙포드 둘, 그리고 윙 공간에 윙백들, 이렇게 공격 진영에서 모든 공간에 한 명씩의 선수를 넣는 아주 세련된 최근 감독들이 많이 쓰고 있는 3-2-5, 2-3-5 이런 방식이죠. 근데 요거를 만드는 방식에서 투엘 감독은 이제 탄코랑 마운트를 종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탄코가 전진하면 이제 2-3-5로 가기도 하고, 마운트가 거기서 또 후방으로 내려오면은 3-3-4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하프 스페이스예요. 이제 이 전술이 이제 3-2-5 전술이 좌우 윙포드를 하프 스페이스에 넣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프 스페이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베르너 아니면은 뭐 코바시치 같은 선수가 보통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반대쪽 우측 하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코 그리고 마운트 이런 선수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주로 포진하면서 상대 이제 라인 사이사이로 이제 공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윙백들은 깊게 전진해서 공격의 좌우폭을 넓히는 역할입니다. 자, 공이 없을 때 첼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비대칭적으로 4-4-2 대응을 만듭니다. 백3가 기본이지만 4-4-2 대응을 만들어요. 비대칭 전술을 쓴 이유는 뭐냐? 일단은 탄코가 있었어요. 탄코는 이제 센터백도 소화가 가능하고 풀백도 소화가 가능한 자원인데, 우측 스토퍼로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우측 윙백으로 나오는 선수, 뭐 칼럼 어드슨 오도이 아니면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복귀해서 후방에 이제 백프라인을 갖추는데 좀 많이 일조하는 반면에, 허드슨 오도이나 아니면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라인을 가담합니다. 이러면 코바시치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4-4-2 대응을 갖추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이제 우측 윙백 위치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5백, 5-3-2 혹은 5-4-1 같은 형태를 갖추는데도 많이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가죠. 자, 공이 있을 때 첼시는요,
기본적으로는 측면의 역행적 부분 전술과 하프스페이스 활용의 극대화라는 이제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역행적 부분 전술이 뭐냐면요, 아까 마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마운트 혹은 요 위치에 뭐 디에우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 선수들이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그냥 포진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이제 풀백을 끌고 쭉 내려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내려오는 움직임, 좀 처진 위치에서 포진하면서 상대를 유인하는 움직임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백이 딸려 나오면은 그러면은 윙백이 확 치고 나가요. 반대쪽에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요 마르코스 알론소 쓰는 이유가 뭐 간단하죠. 7렐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측면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쭉 상대를 유인하고 측면 공간을 판다, 그러면서 넓게 수비를 유인하고 다시 하프스페이스로 공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게 이런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운트 그리고 탄코의 이동에서 시작되는 이제 325, 334, 235 오가는 약간 전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첼시는 크게 이탈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온전된 상태로 나올 것 같은데, 뭐 다른 선수들은 뭐 크게 뭐 포인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 뭐 리스 제임스 이 선수가 뭐 오도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 토트넘전에서 리스 제임스가 나왔듯이 이제 강팀 상대로 제임스를 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투엘 감독이 제임스를 보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메이슨 마운트, 조르지뉴, 코바치치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변화가 없겠죠. 이 선수들 지금 많이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엔 뭐 늘 쓰던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베른을 막아주는 에릭 바이가 출전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더슨이 나오게 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셜 감독이 대해야 대한 믿음을 그렇게 쉽게 거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해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포인트가 될 포지션은 역시 중원입니다. 중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맥토미니가 나올 수 있느냐, 맥토미니가 나오지 못하면 마티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티치 같은 경우는 첼시의 중원 이제 기동력에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최대한 피해야 돼서 맥토미니가 나올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드 맥토미니 라인이 가동되는 편이 가장 나을 거고, 뭐 마샬이 넣어놨긴 했는데 카바니가 만약 핏이 된다면은 그럼 카바니가 나오는 게 낫겠죠. 마샬이 빠지고. 자, 양 팀의 그래서 눈여겨볼 선수를 보겠습니다. 첼시는 역시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죠. 마운트입니다. 마운트고 이 선수 이동에 따라서 전술적인 첼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마운트를 움직이면 어떻게 쫓아가냐, 요거를 상당히 잘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심에서 이제 나온 선수가 역시 프레드예요. 프레드가 왼쪽에서 뭐 맥토미니랑 나오게 되면 왼쪽에 서게 될 텐데, 요 프레드가 요 마운트를 잘 잡아줘야지 첼시의 이제 제어가 상당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측에서 많이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는 첼시의 우측 하프스페이스, 요 하프스페이스를 막아세우는 임무를 이제 프레드가 잘 해줘야 된다. 요 중원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뭐 측면 카운터를 치든 뭘 하든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뭐 첼시가 이제 측면을 깊게 파는 와이드하게 파는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약점이 되는 이제 전술을 쓰기가 힘들어질 거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양 팀이 좀 많이 이제 대척점이 있는 전술이요. cel시 같은 경우는 지배하는 와중에 좀 측면을 깊게 파고 측면에서 와이드 포지션에서 횡전안을 많이 쓰는, 이제 횡으로 길게 넘기고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 팀이고, 소셜 감독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첼시한테 이제 흐름을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백스리가 기본인 전술을 쓰는 첼시 입장에서는 유나이티드의 발빠른 선수들, 요 발빠른 선수들에 의해서 이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 측면 넘어가는 패스에 의해서 넘어가는 역습,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술상에서 좀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좀 이제 맞붙는 그게 되는 거죠. 우리 팀의 강점이 상대 약점에 파고드는 게 되고, 우리의 약점에 상대가 이제 강점을 치고 들어오는 게 되고,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중원 싸움입니다. 그 중원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많이 판가름이 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엘 감독과 소시라 감독의 이제 전술 이제 맞대결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수 있겠죠. 자, 전술 변태 투엘인데, 전술 변태 투엘을 이제 소시라 감독이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훌륭하게 잡았고,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제 비등비등하게 붙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수 퀄리티, 그 다음에 퇴장 이슈로 인해서 밀렸었어요. 세 번째 맞대결에서 전술 변태 잡는 우리 전술 경찰 소샤르가 어떤 전술을 또 들고 나와서 이제 투엘에 또 놀래켜줄지, 요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번 경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다들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거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